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은퇴 설계 전문가 2권에 나오는 현금흐름 확보와 세금 설계 파트가 있죠. 그래서 1과목이 10개, 2과목이 25개, 3과목이 15개니까 뭐가 가장 중요해요? 2과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중에서도 1과목은 좀 이렇게 막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2과목에서는 세금하고 여기 현금흐름 확보 전략이 어렵죠.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또 업무나 영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 자, 일단 9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9페이지로 가면 목차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은 우리가 이제 3층 보장 제도라고 해서 일단 공적연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공적, 얘가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다음에 얘가 이제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알콩달콩 모아서 은퇴 설계를 아름답게 합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렇게 공적, 퇴직, 개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이거 퇴직 이쪽이 어렵죠. 그래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건데 은퇴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 라는 거고, 월지급 매달 나오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너무 보수적이면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5페이지까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를 잘 풀어야 된다. 세제도 어렵지만 여기 요 파트가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5페이지를 가보면 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은 그 사회보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달라요. 자, 공공부조는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급여라든가, 그러니까 의료급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공짜죠. 기초생활수급자, 내가 뭘 안 해도 주죠. 자, 그런 것들이 공공부조라고 하고요. 사회보험은 내가 낸 걸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3층 구조다. 공적, 퇴직, 개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적연금은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죠. 자, 그다음에 직영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연금. 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자,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러니까 별적 우체국 직원들이 받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의 특징은 이 네 가지는 직영연금이라고 하는데, 직영연금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줍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퇴직금을 합쳐서 받기 때문에 연금이 좀 많죠. 그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오니까. 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88년 올림픽, 그죠? 호돌이 나올 때 그때 도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강제적 성격. 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종사한 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걸 아니면 여기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비율은 똑같이 내는데 받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좀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좀 적게 받죠. 내는 건 같죠. 내는 건 9%로 똑같은데 받을 때 좀 차이가 있죠. 받을 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분 적립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부분 적립 방식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무슨 방식이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떤 방식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적립 방식이 있습니다. 부가는 매달 그달 걷어서 그달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은 엄청 적립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팡팡 주는 거죠. 적립 방식이고 부가 방식은 그달 걷어서 그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한 2달, 3달 정도밖에 연급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제 그달 걷어서 그달 주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경우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받는 사람들은 적고 내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부가 방식이 가능하죠. 그죠? 받는 사람은 적는데 내는 사람이 많으면 부가 방식이 가능한데 자, 이런 구조면 되나요?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 그럼 부가 방식이 힘들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약간 그렇지 않나요? 받는 사람은 엄청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정말 조금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부가 방식이 힘드니까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적립.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도 하고 적립도 하죠. 현재. 그러니까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full funding과 partial funding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partial funding 방식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에 가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약 833.7조예요. 국민연금 기금이. 그리고 약간 운용 수익이 약 한 4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1200 정도? 1200조 정도를 해가지고 준 게 있어요. 준 게 있고 여기 이제 운용 수익이 누적된 거죠. 그래서 현재 한 6.27% 정도 됩니다. 해외 투자가 한 304조 정도? 해외 투자가 303.9조 정도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2020년도 하반기 4월 달부터 주가가 쭉 올라서 어디가 대박 났어요? 테슬라 이런 데 투자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운용 수익이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일단 전 국민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직장 가입자죠. 사업장 가입자.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역 가입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임의 가입자가 있고, 거기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어요. 자, 회사 다니면 사업장 가입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도 아니고 임의 계속 가입자도 아닌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구멍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지역 가입자죠. 프리랜서 이런 분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자, 그러니까 외국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닌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돼. 라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자는 가입하는 겁니다. 2인 아니에요. 1인입니다. 자,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밑에 보면 기준소득 월액에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에 곱하기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죠? 9%입니다. 자, 9%예요. 9%.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사업주가 4.5%를 내고 근로자가 4.5%를 내는 구조죠. 나머지는 다 뭐죠? 본인들이 9% 내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고, 임의 가입자는 뭐예요? 가입 대상이 아닌데 그냥 임의로 가입하는 거죠. 주부 같은 것들, 주부라든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거기에 해당되죠. 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죠.
그 일시금으로 받는 거를 갖다 반납하고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게끔 계속 임의로 가입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게 뒤에 나오니까 보면 되겠죠.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보험이라는 건 내는 게 있겠죠. 그래서 납입기간이 있고 자, 수령기간이 있죠. 현재는 수령기간이 65세부터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렇죠.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현재 대부분 다 65세부터 수령을 하게 돼 있죠. 자, 납입기간은 여기 기준소득 원액 곱하기 9%로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월급이 있는데 월급이 거기 보면 28만원, 434만원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인데 내 급여가 5만원이야. 그럼 5만원에 9% 해봐야 정말 작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월급이 한 5억 돼. 한 달에 5억씩 벌어. 너무 좋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9%씩 내면 국민연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겠죠? 너무 많이 받아.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최소한과 최대한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 7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제가 제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최대 금액은 503만 원입니다. 503만 원이고 최소 금액은 32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 조금 내도 연금의 의미가 없죠. 한 달에 연금을 가입했는데 3천 원이 나와. 그럼 그 연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2만 원을 최저한으로 합니다. 내가 소득이 20만 원이라도 32만 원에 9%를 곱한 걸 내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돼. 연봉 1억이야. 한 달에 1억을 받아. 그래도 503만 원 곱하기 9%만 납부합니다.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어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다르죠. 건강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이 국민연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업장 가입자는 4.5%, 그 다음에 근로자가 4.5%라고 돼 있죠.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다 9%입니다. 자, 농어범위는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납입을 했어요. 이거 복잡하긴 한데 뭐 납입하는 걸 간단하게 나와있죠. 납입을 하면 수령을 하겠죠. 그렇죠? 자, 수령하는 형태는 종류가 많은데 이게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수령을 합니다. 수령을 많이 잘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사회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적게 낸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고요.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납입한 거에 최대 7배 정도 받습니다. 7배 정도 받는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최고 등급,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냈던 503만 원을 냈던 등급들은 여기는 421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기준이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434만 원이 최고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2017년 기준이에요. 계속 올랐어요. 이 교재가 계속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두면 좋은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여가 나오는데 이게 수령이죠. 자, 국민연금의 수령. 자, 첫 번째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자,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는데 언제까지 수령하죠? 죽을 때까지 수령하죠. 죽을 때까지 수령합니다. 자, 그 밑에 노령연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인데 가입기간, 연령, 소득 활동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있고요. 조기 노령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장 5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신청해서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수령 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보면 대부분 뭐 1969년 이후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그 전 세대가 있긴 한데 나이가 꽤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64세에 수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65세 현재 저도 1969년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65세에 수령합니다. 그러면 조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5세 받는 것보다 60세에 받는 게 더 많으니까 연금이 깎이죠. 1년에 6%씩 깎여요. 그래서 5년을 깎이면 최장 30%가 깎입니다. 곱하기 5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월당으로 따지면 월당 12로 나누면 월당 한 0.5%씩 깎이는 거예요. 0.5 곱하기 12 하니까 1년에 6%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상치로. 왜냐하면 매년 국민연금은 물가소득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5년을 먼저 받으면 30% 깎이니까 70만 원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기 이 노령연금은 일단 받을 수 있는 요건이 10년 이상 가입해야 돼요.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면 풀로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야 100% 다 나와. 근데 10년 이상이면 5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가입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10년밖에 가입 안 했다. 그럼 50만 원만 나옵니다. 그래서 1년마다 5%씩 증가해요. 그래서 10년을 더하면은 1년마다 5%씩 증가하니까 12년 가입하면 60%, 13년 가입하면 65%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가입하면 풀로 다 받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면 뭐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가입 기간 중 월 평균 기준 소득이 100만 원이면 9%니까 9만 원을 냈겠죠? 자, 그러면 20년 가정 시 월 수령액이 32만 원 정도가 되고요. 40년을 불입했다. 자, 그러면은 62만 4천을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뭐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풀로 받으려면 20년 이상 가입해야 돼요. 10년 이상이면은 50%밖에 안 나온다. 그것도 기억해 놓읍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됐어요. 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 평균 소득 금액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뭐 기억할 필요 없고 초과하게 되면은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감액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간은 감액해서 받고요. 자, 노령연금에다가 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에 대해서 합산해서 받습니다. 자, 부양가족 가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산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연금액이라고 해서 부양가족 연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노령연금에다가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뭐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받아가는 구조죠. 자, 20페이지에 조기 노령연금. 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그러니까 60세부터 받는 사람은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65세에 받는 사람은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 받는 수령액에 따라서 자, 55세면 70%라는 얘기 뭐예요? 60세에 받는 사람이 55세에 받으면 70%입니다. 그래서 6%씩 증가하죠. 거기 보면 이제 70%, 그 다음에 76%, 82% 이런 식으로 6%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먼저 받으면 6%씩 깎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받잖아요. 5년간 깎여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5세에 수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연장하면 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시점에서 증가시켜줍니다. 이게 한 달에 얘는 0.5%씩 깎이잖아요. 증가는 0.6%씩 증가해요. 1개월당 0.6%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 계산하면은 1년에 7.2%죠. 그렇겠죠? 그걸 최장 5년이니까 36%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6%니까 원래 100만 원 받을 거였으면 136만 원을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장으로
밀렸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기 노령연금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미뤄서 받을 수도 있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할연금이 있어요. 분할연금은 뭐냐면 나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이혼했을 때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자,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30년 같이 산 거야.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배우자는 가정주부였던 거야. 전업주부였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 혼자 다 연금 받아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하는 거죠. 분할. 최장 2분의 1까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자, 혼인기간 중에요. 자,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기간 자, 5년인데 자, 일단 이 남편이 수령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남편이 수급권자가 돼야 돼요. 아니, 수급권자도 아닌데 연금 받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쪼개는 게 아니죠. 수급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을 해야죠. 이혼을 해야 나눠 갖는 겁니다. 자, 이혼을 해야 나눠 갖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정말 남편이 나쁜 사람이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 하면 남편이 다 가져가거든요. 남편 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혼을 해야 이게 반절 나와요. 그렇겠죠? 반전이 나와야 내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고 치사해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이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이혼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혼을 언제 많이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데 딱 남편이 연금을 받자마자 이혼해요. 와이프가 딱 60세가 되자마자 딱 이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꼴도 보기 싫었는지 딱 되자마자 바로 이혼해가지고 바로 수령을 나눠 갖는 거죠.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5년 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딱 재혼을 했는데 3년밖에 안 됐어. 근데 분할은 안 돼요. 5년이 지나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 연금을 이제 내가 납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가 온 거예요. 그럼 나이가 되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불입할 수가 없겠죠.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그럴 때는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총 4단계가 있어요. 장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게 22페이지에 가시면 등급이 나오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거기 보면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 1급이면 내가 받을 금액의 100%를 받고요. 2등급이면 80%, 3등급이면 60% 받아요. 근데 거기 보면 4급이면 225%를 받아요. 아니, 장애 등급이 1등급이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 1등급 정도, 4등급이 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장애가 심한 게 아니고 이쪽이 장애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급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 2급, 3급, 4급이야. 그런데 아니 얘는 100% 주고 얘는 80% 주고 얘는 60% 줬는데 얘는 왜 225%나 주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평생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금액이 평생. 내가 받는 금액의 80%를 평생 죽을 때까지예요. 얘는 일시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거에 225%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225% 얘는 100%, 80%, 60%를 연금 수령 일시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그렇죠? 자, 본 김에 유족연금의 지급률인데 자, 일단 앞으로 다시 거기 앞에 볼게요.
노령연금 지급률이라고 되어 있죠. 22페이지의 공식에 보면은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이면 5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년당 5%씩 증가해서 20년이면 100% 받는 게 그 내용이에요. 별표. 자, 장애연금 지급률 180, 60 별표. 4등급이면 225%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이건 분할연금은 이혼했을 때 받는 게 분할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유족연금이 나오죠. 자, 유족연금은 이 받을 분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 또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어. 이혼한 게 아니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 배우자는 이제 연금을 못 받으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 최장 60%까지 받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유족연금이에요. 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정률을 줍니다. 근데 이게 상속하고 순위가 달라서 1순위가 배우자죠. 받는 사람이. 자, 그래서 40에서 60%를 받아요. 그러면 40에서 60%가 뭐냐? 그 남편이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이 남편이 10년 이하로 가입을 해 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미만이 10년 미만이죠. 10년 미만은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40%를 받고요. 그러니까 연금액의 40%. 자, 10년 이상. 자, 그 다음에 20년 미만은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20년이 넘어갔다. 그럼 이제 6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금액의 60% 받으니까 둘이 벌어서 같이 쓰는 게 100%니까 사실은 좀 더 배우자를 배려하는 거죠. 60%. 원래 딱 50% 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60%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게 22페이지에 가시면 국민연금 산정액에 보시면 유족연금의 지급률이라고 나오죠. 자, 유족연금의 지급률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그 다음에 50%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분할연금은 이혼할 때 받는 거고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반환일시금은 뭐냐면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겁니다. 반환일시금은. 근데 왜 주냐? 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하거나 또는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데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다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반환일시금은 첫 번째 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살아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사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납부했던 돈을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65세가 됐어요. 65세가 됐는데 10년을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미만에 가입하면 연금이 안 나오죠. 10년 이상 가입해야 50%의 연금을 주는데 연금이 안 나와요. 그럼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시 반납을 해요.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고 다시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추가로 좀 넣어서 내가 10년을 맞출게요. 맞추면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안 맞으면 다 넣어버리고 기간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의 계속 가입이에요. 근데 이주하는 건 안 되죠. 이주했는데 뭐 더 이상 우리나라 살진 않는데 연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냈던 거 다 받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자, 이자까지 더해서 줘요. 자, 그 다음에 사망일시금인데 자,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10년 미만 가입하고 사망했는데 유족이 있어. 그 유족들에게 주는 게 반환 일시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고 사망 일시금은 뭐냐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망을 하면 유족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던 뭘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족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순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가족도 없고, 뭐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막 가족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요 사망 일시금을 받는데 이게 내가 냈던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망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냈던 돈이 뭐 한 5억 돼. 뭐 그럴 수 있겠죠. 매달 일정이 냈으니까 5억 정도 냈다고 쳐도 이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받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냐? 사회에 환원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망 일시금으로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 보면 장제비라고 되어 있어요. 장제비가 뭐냐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하죠? 상을 치르죠.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병원도 빌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부 금액이에요. 몇백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심할 게 얘네들은 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반환 일시금이 됐건 유족연금이 됐건 이거는 받을 사람이 존재하니까 받게 해주는 게 요 반환 일시금이고 사망 일시금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는 장제 보조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장례비를 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연금 급여액 산정 및 중복 급여가 있습니다. 자, 급여의 선택.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중복 조정에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지급 제한하는 거. 그래서 국민연금과 다른 사회보험이 있으면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특수 직역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